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오후 5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썸네일을 먼저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카톡방에 안 올린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도 글로 된 브리핑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반영된 개미 꼬시기, 뭐 유가 계속 상승, 경제 곧 비상 이런 이제 타이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제 쭉 브리핑을 들으셨던 분들은 예,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보면서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해외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가 뭐 이건 뭐 올랐다고 하기도 못하고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그냥 거의 횡보죠. 예, 0.02, 0.15, 0.01. 그러니까 거의 뭐 보합세다. 예, 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건 이제 국채입니다. 예, 국채. 보통 이렇게 국채가 단기 금리라고 하죠.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보통은 주식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오히려 빠졌는데 원래 너무 긴 장기 국채는 당장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보통 못 미치고 단기 뭐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5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보통 오르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조금 오른 게 약간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가 보시면 바와 같이 그냥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 그냥 파란색도 많이 보입니다. 그냥 보합세입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한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도 많이 좀 떨어졌다가 약간씩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의 그 주식 시장은 기술주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합니다. 계속해서 브리핑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의 어떤 뭐 등락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청산 맵인데 빨간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코인들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청산량은 한화로 약 1,070억, 소위 말해 1,070억 정도 되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는 갖고 갔는데 예, 우리 각자 뭐 진짜 언젠가는 뭐 1억씩 매일매일 갖고 오는 그런 날도 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튼 좀 상승한 그런 날이었다. 24시간 동안요. 그리고 오후 요것도 2시 기준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네. 2시 기준으로 4시간 청산량도 네, 좀 꽤나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시 기준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어느 정도는 좀 상승했다. 그래서 떨어진 코인보다는 오른 코인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4시간 동안은 약 81밀리언 정도 달러가 청산됐는데 4시간 동안은 이제 5밀리언, 그러니까 5밀리언이니까 뭐 많이 이제 그 거래량은 많이 없죠. 예, 많이 없습니다. 여튼 그래도 낮 시간에도 소폭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유럽 CPI가 발표됩니다. 유럽 CPI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 건축 승인 허가, 주택 착공 건수 뭐 이런 것도 그래도 앞으로 금리 이번 달은 뭐 대부분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수는 아닐지언정 예에 따라서 다음 11월 달에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도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은 요거 발표에 따라서 약간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CPI 그리고 실질 임금이 발표가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모레 새벽이죠. 새벽까지가 미국 FOMC 점도표도 뭐 발표가 되고요. 또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동결될 것이고 또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다시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또 지난번 그 스피치처럼 고용 시장은 그래도 미국이 든든하다. 달러도 강세다. 뭐 그리고 경제도 뭐 나쁘진 않다 지금. 그런데 나빠지면
다시 금리 올릴 것이다.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한다면 소위 말해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 올랐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자꾸 오르면 우리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뭐 요렇게 그냥 애매한 발언들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요렇게 그냥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9월 달이 약간은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9월 초에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금리 발표 이후에 또다시 어느 정도는 조금 주춤하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추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추석빔 또는 중국의 중추절빔, 요때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저는 일관들에게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시그널이 그냥 L 뜨면 우리는 사면 됩니다. 남들은 불안해하고 지금 올라 내려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원본 RSI가 L 뜨면 그냥 사면 됩니다. 사고 0.5, 1%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현물 팔고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사고, L 뜨면 또 사고, 그것만 반복하면 된다. 어떤 뉴스에도 이제 뭐 한두 시간이 되겠지만 저희 원본 RSI는 다 반응을 한다. 앞으로 나올 프리미엄 차트는 더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 우리가 문제는 S가 떴는데 안 파는 게 문제입니다. 예, 모두 다 동감하시죠? S가 떴으면 파세요. 예, 팔면 모든 게 다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S가 떴을 때 L이 뜨기 전에 그냥 미리 사버리면 더 떨어졌을 때 아프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현물 비중 계속해서 늘려라. 그리고 분명히 추석 전후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금 확보를 해서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소위 말해 현물 매수하셔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튼 오늘보다는 뭐 내일이나 내일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가 좀 많은 큰 변동성을 줄 것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 없이 발표 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안정권으로 주말까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항 부분, 더 이상 못 뚫는 부분들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상을 오르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만 이제 예측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봇 도미넌스, 지금 원봇 도미넌스고 다음 달부터는 코야 도미넌스로 나타날 그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정도죠. 8시부터 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원봇 도미넌스의 점수입니다. 요건 4시까지고요. 5시는 지금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원봇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뭐 50점 가까이가 되니까 낮은 점수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0.78%, 즉 71센트가 또 올라가지고요. 90달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브렌트 유가. 그래서 유가는 거의 뭐 1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난달부터 나왔죠. 그 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뭐 원유를 감축한다. 생산량을. 그리고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브리핑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지난달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오르면서 서서히 주가에 영향 미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뉴스라든지 정말 전문가들이 그냥 어떤 하는 말들을 제가 그냥 흘리지 말자. 그들이 말한다고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뭔가를 내놓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를 내놓으면 분명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타격을 받는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어떤 투자 시장에도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90달러를 돌파했는데 100달러 근처까지도 갈 수 있고요. 또 연말까지가 되면 100달러 넘을 수도 있겠죠. 예, 여튼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비싸지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차후에 특히나 연말쯤에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시장이 위축될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좀 예측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이 좀 웃깁니다. 경축입니다. 경축.
보통 우리가 경축이라고 하면 되게 축하할 일에 쓰잖아요. 근데 미국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 뭐 예, 그냥 이 제목을 그냥 대충 보면 뭐 미국 뭐 좋은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채가 33조, 소위 말해 나라 빚이 33조 달러라는 게 있답니다. 예. 뭐 계산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뭐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경단인데 뭐 현금 1억도 만지기가 쉽지 않은데 뭐 경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감이 1도 안 오는데 여튼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합니다.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커버하는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좀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모든 정부가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는 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어떤 입출금, 그 다음에 돈의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딱 그냥 프로그래머돼서 채굴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굴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큼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전 세계가 뭐 0.0000 몇 개라도 나눠 가지면서 각 나라의 돈을 비트코인하고 예를 들어 뭐 동일하게 뭔가 어떤 조치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다면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이 돈 필요할 때 그냥 돈을 그냥 팍팍팍팍 찍어내 버리면 이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그냥 찍어내서 그냥 뭐 국민들한테 나눠주든 자기네들이 쓰든 막 써 버리니까 이 33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정부가 필요해서 정부가 그냥 찍어냈는데 뭐 말이 갚는 거지 뭐 누가 누구한테 갚겠습니까? 아무리 민간 뭐 기업이 화폐를 뭐 찍어낸다 하더라도 뭐 그 기업한테 돈을 뭐 갚겠어요? 예. 앞으로 이 부채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잡힐 듯 안 잡히고 계속해서 인제 계속해서 뭐 내년에도 경제 이슈가 계속해서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가 제대로 도입돼서 정확하게 인제 자리 잡는 데까지는 분명히 지금보다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든 규제 안에 두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주무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은 그러라고 나온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뭐 소위 말해 뜯어가면서 정부가 더 많이 이 가상화폐를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오른 데 대해서는 정부도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우리가 현물 ETF가 나오고 반감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불장 비슷하게 와서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또 어떤 뭐 악재를 터뜨리든 정부의 뭐 규제든 어떻게든 또다시 폭락시켜 가지고 정부 관할 안에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오르고 내리고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큰돈을 모아가든 코인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불장이 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간다고 해서 20만 불이 바로 가고 30만 불이 절대 바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상승했을까요? 뉴스에 보면 블랙로 12,200개, 이 돈이 얼마예요, 그죠? 매입설이 떠돌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왜 이런 뉴스를 자꾸 터트리는지 모르겠지만, 에, 어떤 근거는 없이, 얘네들이 얘네들 지갑 아니야? 얘네들이 산 거 아니야? 현물 ETF 때문에 미리 매입한 거 아니야? 요런 기사가 뜨면서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브리핑 얘기할 때 현물 ETF,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게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건 뭐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록이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뭐 이렇게 큰 투자 기관들은 이 현물 ETF를 이 기업도 저는 안다고 봅니다. 분명히 승인은 날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지. 그러려면 이들도 미리 쌀 때 매입을 해놓고 반감기를 이용해서는 뭔가 이제 많이 상승했을 때 이 현물 ETF가 탁 그냥 출시가 되면 자기네들은 비싼 가격에 이제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한 개 사놓고 두 개, 세 개 값을 돈을 투자받아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누적해서 갈 겁니다. 지금 오늘은 준비 안 했지만 비트코인 1,000개 이상, 장난 아니죠. 네.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그 고래,
들의 비중이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한 게 없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예, 저도 한 게 없습니다. 네. 리플은 있는데 예, 저도 비트코인 한 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뭐 0점 몇 개, 0.0 몇 개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막 모으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예, 1000개 이상의 어떤 고래 세력들은 예, 비트코인 전체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예, 모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보다 비트가 먼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비트를 꼭 같이 리플과 함께 모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또 한 군데 더죠. 찰스 슈왑.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투자 기관도 BTC 현물 ETF를 신청하는 게 유력하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살 큰 돈들이 계속해서 모일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입 세력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작든 크든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숏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롱 나왔을 때 매수하고 해서 개수를 계속해서 비트코인부터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룸버그에서 미국 법원 SEC 바이낸스에다가 야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야 너네 시스템들 나 우리가 그냥 다 보고 싶어. 그냥 마음껏 보게 해줘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야, 안 돼, 그건. 그건 너무해. 네가 뭔데? 왜 남의 회사의 모든 것을 네가 뭐 하려고 해? 아직까지 뭐가 문제된 걸 증거도 없는데 뭐 그냥 소위 말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SEC가 자꾸 태클 걸리는 그런 느낌 나니까 뭐 요런 거와 그다음에 BTC 현물 ETF 신청이 유력하다. 그리고 블랙록의 어떤 지갑이 현물 매수한 거 아니냐? 뭐 요런 이제 퍼드 하나로도 예, 코인 시장의 상승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지금 실질적인 어떤 호재 뉴스는 없는 거예요. 예. 없다 보니까 그냥 요런 기사 하나만 뜨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오르려나? 떨어지려나? 그냥 개미들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되고요. 여튼 이런 뉴스에 흔들리는 것보다 L 시그널과 S 시그널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예,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결제 약정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래 매집입니다. 전체 볼륨의 1000개 이상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 주소가 전체 볼륨의 66%다.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느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라는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0.1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1개를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래서 빈익비, 부익비 격차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비트코인 모아가세요. 네, 비트코인을 때가 되면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1, 2년은 손 안 대도 될 그 돈을 그냥 딱 사고요. 0.0001개도 좋습니다. 사고 그걸 사고 팔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돈이 만약에 있으면 뭐 쓰더라도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늘려라. 그리고 그 돈도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 차트 잘 맞잖아요. 우리 회사를 소개해서 소개한 그런 어떤 커미션 같은 거 받아 가지고요. 그걸로 그냥 쓰지 마시고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특정 거래. 예, 엄청나게 큰 돈을 갖고 있는 992만 달러입니다. 992만 달러요. 예,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예, 그 돈으로 예,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예, 비트코인이 출발하게 되면 이더도 따라가겠죠. 동생도 분명히 뭐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비트가 출발하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 구글과 경쟁하겠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어떤 IT 기술 회사로 예, 경쟁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바꾸지 않았나. 소위 말해 돈과 이더리움을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네, 저희 브리핑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있으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좀 일찍 산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수익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 블록미디어에서 이거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온체인 데이터가 말하는 코인 매각. 분명히 코인은 팔렸는데 재단은 왜 부인할까? 근데 재단은 제가 요거 어제 브리핑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은 그냥 깨끗합니다. 투명합니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고 제대로 된 코인이라면 재단이 코인이 몇 개 갖고 있는지 누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어떤 지갑이 몇 개가 다 알 수 있고요. 연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거기서 움직이면 그 연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소로 갔는지 어쨌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죠. 예, 수의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에 모든 어떤 트랜잭션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께서 이 수익, 그분은 분명히 이 수익에다가 돈을 투자하셨겠죠. 뭐 전혀 자기랑 관련도 없는데 이걸 뭐 분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제가 볼 땐 좀 보시고 계신 분이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지난달에도 풀리면 안 되는데 코인이 연락됐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막 재단에서 막 옮겨진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물량이 또 거래소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거래소로 갔다가 최근에 9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수위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그 많이 올랐을 때 그 코인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었냐? 예,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코인이 팔린 게 맞잖아요. 야, 너네들 안 판다고 해놓고 연락했다고 했고 스테이킹 받아놓고 했는데 너네들이 재단이 그냥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이거 사기야? 뭐 소위 말해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재단은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 판 적 없어. 우리 이동한 적 없어. 그냥 떼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증거 대봐. 너네들이 왜 안 옮겼는지. 그럼 너네들 지갑 까봐. 라고 얘기했는데 말만 우리 그런 적 없었는데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블록체인에서 위조, 변조가 안 되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이렇게 함부로 했다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재단은 왜 부인만 하고 증거를 안 내놓을까요? 그냥 이 얘기예요. 예. 제가 뭐 사기입니다라고 한 거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괜히 고소당하기 싫습니다. 예.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그래서 이 수익코인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그 거래소에 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 같고 바이낸스에도 있는데 이 수익코인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숏 포지션으로 그냥 확 주저앉을 때 그냥 수익을 많이 봐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여튼 위험한 코인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수의 사라고 만약에 하다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이 수의잖아요. 잘못하다 그냥 갑니다. 골로. 그러니까 절대 투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 작년 차트예요. 제가 작년 차트를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뭐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4시간 봉으로 해서 요게 이제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자, 그런데 2022년 추석은요. 한국 기준으로 추석은 9월 9일부터 9월 11일. 그러니까 9월 10일이 추석이었고요. 전후에서 여기가 연휴였습니다. 근데 보면 9월 9일 여기죠. 9월 6일 요 전에 이게 쭉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추석이 오기 전에.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추석 보내면서 코인들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익을 많이 봤어요. 쫙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추석이 끝나고 저는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봤습니다. 잘 안 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장대로 그냥 확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걸 제 눈으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멍하니 본 게 제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빔이라는 얘기를 어찌 보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했다가 제가 이제 그 팔지 않았던 코인들은 쭉 빠지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수익 보다가. 그래서 보면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요. 완전 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냐? 10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하고요. 거의 뭐 열흘 가까이를 눌려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상승하니까 다시 회복하겠지. 눌러 또 주저앉혀 버리고요. 이제는 상승하겠지 했는데 또 주저앉혀 버리고요. 이런 긴 힘듦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추석 빔이 지금은 9월 이제 28일인가요? 29일이죠. 9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석이 다가올 때 지금 제가 그 FOMC 얘기를 하면서 뭐 별다른 거 없을 거다.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뭐 요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만약에 요 날이라고 뭐 9월 29일이 여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다 내렸다 이 앞전에서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예, 추석 바로 직전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좀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다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하고 아, 요게 다 하락했구나. 뭐 요런 거 정도 좀 느끼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추석이 끝나고 중국 추석 쪽으로 이제 올 때 중국인들 돈 많이 필요하겠죠.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인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만들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혀서 예,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석 빔, 그 다음에 뭐 중추절 빔 또는 추수감사절 빔 뭐 이런 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10월 달 되면 또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캔들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번 9월에 추석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꼭 이렇게 좀 괜찮은 좋은 상승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27,500불을 뚫고 28,000불을 만약에 감사하게 뚫었다. 그러면 3만 불 가겠지, 4만 불 가겠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제가 원보 도미넌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보는 시간 동안 또 요거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어떤 코인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요거 켜지는 동안 제가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뭐 간단한 여론조사를 하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은 오전 시간에 라이브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투표율이 이제 조금은 더 높았는데 뭐 그래도 라이브 브리핑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한 200명 이상 있는 방에 제가 이제 조사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투표하신 분들은 한 50명 남짓,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이브 들어오시는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른 아침은 어, 저도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실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9시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1시 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반. 또 제가 뭐 매일매일 얘기 드리겠지만, 여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절대 다수가 원했던 이제 아침 9시에는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오후 1시 반 점심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시 반으로 예, 땡긴다라는 거 예, 미리 알고 계십시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링크 코인하고요. 예, STG 코인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7.25였는데 지금은 47.28로 0.03%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는 7.5지금은 7.5인데 오전에는 7.49였습니다. 그래서 0.01 정도 올랐다. 소위 말해 약간 달러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익 실현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겠죠. 테더 도미넌스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도 아직까지는 50점대라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우리 원보 차트도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아래쪽에 있지만 횡보죠. 그죠? 예, 거의 실시간 차트하고 이 모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거의 일자다 보니까 횡보가 당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오늘 저녁에 어느 관점을 알려드리니까 아주 큰 관점보다는 예, 지금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약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자, S 시그널이 새벽 2시에 떴네요. 그죠? 새벽 2시.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원보단 SI 활용법 쭉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막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쭉 이제 빠졌으니까 우리가 못 가도 여기 정도에서 S 시그널을 대기.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치고 올라온다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대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은 팔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너무 밑에서 팔면 또 아깝잖아요. 만약 여기서 샀는데 수익 봤다가 이만큼 보다가 쭉 꺼져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S를 뭐 라이브로 알람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 위에서 아마 S 시그널을 봤을 겁니다. 알람을. 그래서 바로 팔았어도 괜찮은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장대에 어떤 캔들이 생기면 그래도 중간까지는 온다. 뭐 요런 개념으로 기다리시면 지금 여기 올라가잖아요. 네, 요때 뭐 익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워낙 긴 장대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글쎄요. 뭐 FOMC 뭐 금리 발표 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긴 장대가 오늘 바로 회복될지 뭐 약간 올려다가 그냥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가운데까지는 예,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가운데가 27,000불 정도가 되네요. 한 27,000 뭐 불 초반대 정도가 되니까 이때쯤 여러분들은 현물 갖고 있으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 S 시그널이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맞고 떨어져 준다. 그러면 당장은 지금 뭐 큰 악재도 없고 큰 호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떨어지려다가 더 이상 못 떨어진 여기도 보면 매물대가 여기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여기를 보면 약 26,600불 요 정도에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600불에서 27,000불 요 사이가 그냥 어찌 보면 횡보하는 구간이다. 좀 핑크 라인도 횡보죠. 그래서 횡보 라인 구간이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예, 별로 뭐 매력이 없습니다. 이거 뭐 퍼센트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한 그래도 1.4% 되네. 꽤 되네요. 우리 뭐 0.5%만 먹어도 감사한데. 네. 그래도 1.4%가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여기 정도 위에까지 올라오면 매도 뭐 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넓은 관점이라면 여기 꼬리가 있는 26,000 한 360불부터 예, 오늘 자정하고 여기 새벽에 좀 올랐던 어제 올랐던 요 위치 넓게 보면 26,360불에서 27,000 약 300 뭐 한 40, 27,400불이라고 할게요. 요 사이까지의 범위를 움직이겠지만 당장은 요 사이에서 일단 횡보. 일단 S 시그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FOMC 회의가 나면 여기 26,000 한 300불대에서 27,400불 이 사이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여기에 변동성을 주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네, 호라이젠도 예, 이따 봐드릴게요. 자, 이더리움도 리플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예, 아래쪽에 있지만 여튼 횡보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요것도 똑같이 S 시그널이 2시 예, 비트랑 똑같네요. 2시에 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 포지션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 캔들과 캔들 중간 1차.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뭐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는 이렇게 한번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1646불이 만약에 감사하게 올라가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지금도 이제 얘는 핑크선 라인 아래에 있네요. 뚫고 올라와주면 여기까지 다시 칠 수가 있겠지만 핑크 라인이 캔들이 완전히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이더는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를 갖고 있다면 여기와 여기 꼬리의 중간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한 1642불 정도까지 조금 더 올라서 뭐 터치했다가 바로 핑크라인 아래에 지금 형성돼 있으니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42에서 1646불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 가격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예, S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관점보다는 여기 맞고 떨어지는 관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요동이 없으면 여기 뭐 요 물량 많이 맞은 부분 있죠. 여기와 여기 이제 꼬리 연결하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1625불. 예, 요 정도 선까지 또다시 맞았다가 반등을 하면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여기 만약에 반등하잖아요. 그럼 1625불에서 1655불 요 사이까지 뭐 반등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 L이 뜬다면 그가 아니라 요 부분을 뚫고 캔들이 내려간다 싶으면 네 여기와 여기 몸통 꼬리까지도 뭐 꼬리와 꼬리 중간까지도 1605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나 여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여기 몸통 꼬리 맞은 1611불까지 여기 몸통을 뚫으면요 1625불을
몸통이 뚫어버리면 S 시그널일 때 1611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을 보면 이제 추세가 이제 어때요? 이제 하락의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L 시그널인데 쭉 떨어지려고 했다가 이제 진짜 L 시그널대로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빠지니까 조금 있으면 비트나 이더에 따라 L 시그널, 아니 S겠죠? 시그널이 뜰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핑크 라인을 딱 지지맞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캔들의 몸통이 뚫고 핑크색 선 라인 아래로 떨어지는지 요거 관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계속 반등, 다음 캔들도 여기, 뭐 또 다음 캔들도 여기 해서 이 캔들 뚫고 안 내려가면 이 L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캔들이 내려와서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S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튼 뭐 L 시그널이니까 좀 관망해 보자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시그널이 떴을 때 여기와 여기 뭐 정도 있으면 여기서 일단 수익은 받겠죠. 그죠? 수익 보고 정리 안 했으면 또 떨어지니까 또 마음 아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수익 줄 때 그냥 이제 보는 게 좋고요. 요렇게 꼬리 넣을 때도 어 그냥 수익으로 만약 여기와 여기 뭐 마무리했으면 꼬리에 딱 걸렸다 하면 2%, 그리고 만약에 그냥 1%에만 딱 걸었다. 그러면 여기 딱 몸통 정도잖아요. 그래서 욕심 안 내셨으면 뭐 리플도 1% 먹는 거는 문제 없을 거고, 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했으면 요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 약간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만약에 떨어져 준다. 그러면 좋은 매수 자리는 심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 꼬리 한번 친 부분 있죠? 예, 여기 꼬리 친 부분이 어찌 보면 아이고, 요거 잠깐 지우고 꼬리와 꼬리. 여기 꼬리 맞은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꼬리, 여기 몸통하고 여기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0.4977. 예, 요 정도까지, 이 핑크색 선 라인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 요 정도까지 맞을 수가 있다. 1차. 그 다음에 더 많이 빠지면, 예, 뭐 예를 들어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 몸통과 꼬리 있는 0.4890 요 사이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 요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여튼 지금은 L이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면 S가 안 뜨고요. 또 여기 핑크색 선 라인을 지지 삼아 계속 올라와 준다면 다시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0.5132 요 정도까지 또다시 만약에 지지 삼아서 올라왔다. 그러면 요렇게 0.5132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도 리플은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시그널대로 따라하세요. 지금은 L이니까 만약에 리플을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 예, 그런 생각 가지셔도 되고요. 핑크 라인 아래로 딱 뚫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조금 있으면 S가 뜰 거니까 예, 요 라인 근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거의 뭐 우리 원보 차트랑 붙어 있고요. 이제 그냥 거의 횡보 단계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고요. S가 똑같이 새벽 2시에 떴고요. S가 떴으면 진입 방법. 여기서 S가 떴으니까 최소한 반틈. 그 다음에 분할 매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절, 전량 익절을 했으면 조금은 올라갔지만 결론은 빠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 부분에 한번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으로 S 시그널이니까, 예, S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뭐 떨어질 가능성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정도. 여기에 꼬리, 몸통, 여기 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도지는 0.0618을 뚫고 내려가는지, 그냥 여기를 지지 삼아 반등하는지, 여기가 이제 중요한 0.0618. 예, 618. 요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S니까 떨어져 주면 다음, 여기 꼬리를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못 내려간 부분 있죠? 예, 요 부분 0.061호. 요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더 큰 하락이 비트가 나와준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장 여기 낮은 부분 0.0609 1차, 2차, 3차 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분할해서 분할 매수 하시면 어떨까?
예, 쉽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봐달라고 했던 게 호라이즌하고 링크와 STG입니다. 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요 세 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링크 코인은 파란색이 그래도 아래쪽에서 형성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요 원보 차트 보면 이제 곧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들고요. L 시그널이고 근데 지금은 떨어졌다. L 시그널이 어딥니까? 오전 11시예요. 그러면 오전 11시면 아직은 L 시그널이니까 11시니까 여기와 여기 얘가 또 이걸로 됐네. 아, 자, horizontal 라인을 여기와 여기 11시니까 중간. 그 다음에 여기 시작가, 오픈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코인은 아쉽게 아직 안 걸렸어요. 또는 여기 중간 가격에서 뭐 조금 매수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L이니까 예, 어떻게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꼬리를 여러 번 맞았는데 그죠? 여기 많이 맞았죠? 많이 맞은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살짝 뚫고 올라갔지만 더 크게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계단식 상승했다가 떨어지려고 했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다시 상승일 때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갔으면 아마 링크는 뭐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튼 그런 파동에 의하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는데 거의 여기 끝부분이나 뭐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얘는 더 큰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또 링크라는 코인이 시총이 결코 작은 뭐 낮은 코인이 아닙니다. 그럼 무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 근처 여기 꼬리 많이 맞은 부분 있죠? 6.8254라고 해야 될까요? 요쯤에 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예, 지금 일단 올라오니까 또는 지금 약간만 반등 줬다가 빠질 가능성도 저는 있게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L이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6.8254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더 뭐 7불 가겠다, 8불 가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요 근처 가격에서 예, 여러분들 링크 코인을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갔다가 떨어져 주면서 진짜 S 시그널, S 시그널이 떤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와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처럼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더 안 빠지고 이런 게 있어 6.5 정도가 될 것 같지만 예, 피트가 만약에 빠지면 얘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많은 대충 어디까지 빠질 거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잖아요. 요 부분 제가 한번 요 부분 쳐볼게요. 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왔다 갔다 행보하면서 여기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6.2155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비트가 확실하게 지금보다 좀 더 주저앉는다면 예,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뭐 확 치고 7불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거의 다 왔다. 뭐 요런 관점으로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STG 보겠습니다. 자, STG 코인도 여기서부터 보면은 어제 저는 10시부터네. 여기서부터 보면 쭉 추세가 요렇게 하락이죠. 예, 하락. 약간의 반등 나오더라도 이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STG는 요 원버 차트만 봐서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보이고요. 예, 여기서 새벽 2시부터도 그냥 빠지네요. 그죠? 새벽 2시부터 새벽 2시. 자, 똑같은 타이밍.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중간과 중간의 가격 대충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 꼬리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를 안 잡고 가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냥 저는 그냥 냅두고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약간의 어떤 뭐 피보나치 개념이라고 할까요? 쭉 빠졌지만 조금 반등했지만 떨어진다. 근데 다시 한번 반등하면 요 핑크색 선 라인을 저항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 핑크 라인 한 번은 더 만나러 올 수도 있다. 요렇게 인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시그널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호라이즌 코인 마지막으로 보고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라이즌 코인은 추세가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요렇게 좀 이제 오를 것 같은 추세입니다. 지금 호라이즌은 그리고 파란색 원보 차트가 찍어준 지점도 조금은 더 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를 것 같고, 예, L도 떴네요. 자, L도 12시에 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하려고 했다면 12시니까 여기와 여기 캔들과 캔들의 중간, 근데 캔들의 어떤 몸통이 너무 작으면은 시작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가로 해서 했으면 다음 시간에 매수가 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단가로 해서 이렇게 쭉 수익 봤으면 약 3% 정도 수익을 받겠네요. 그래서 1%딱 끊어놨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튼 상승 추세니까 좀 더 올라간다. 어디까지? 여기 꼬리 한번 맞닥뜨린 부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1차 저항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롱 또는 현물 매수로 지금 홀딩한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는 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팁도 이제 중간중간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잖아요. 긴 꼬리가 나오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와 여기 언젠가는 오겠네라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롱 방향으로 했으면 여기서 수익 받겠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여기와 여기까지는 오겠지 하고 매수를 여기서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봤을 겁니다. 예, 이런 꼬리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인이 더 올라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예. 뭐가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 다음이 여기 위에가 보이는데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지 어떨지 대충 여기 꼬리와 꼬리 중간 뭐 몸통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한 거의 뭐 7.93까지도 일단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롱이니까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 나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은 바로 떨어지기보다 뭐 아까 파동 얘기했죠. 한 번 더 치고 올리고 또 숏 쪽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에서 포지션들이 몰리는지도 보세요. 더 많이 몰리면 또 내려오는 것 같아도 또 다시 치고 올립니다. 왜? 숏 포지션들의 돈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잔잔하게 이렇게 뭐 캔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미리 선수 치는 것보다는 요렇게 상승이 급하게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핑크 라인 위에서 지금 형성됐잖아요. 핑크 라인 위에서 지금 롱 시그널이 형성됐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요런 관점으로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네, 해달라는 거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한번 더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라이브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제가 또 미리 또 광고도 또 드릴게요. 그때 또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1시 반에 뵙도록 하고 이번 주는 계속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OC 오후 라이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고요. 네, 저녁 시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프로였습니다.